올바른 튜닝으로 당신의 안전을 튜닝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튜닝처 김동훈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즉 어린이 보호차를 일반 승합차로 튜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튜닝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 보호차를 일반 승합차로 튜닝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튜닝 신청 전 튜닝 업무 매뉴얼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튜닝 업무 매뉴얼은 사이버검사소 우측 하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확인해주세요. 튜닝 작업은 반드시 튜닝 신청 후 승인이 되었을 때 작업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가 있어야 하는 경우 영업용 예비 변경 허가서, 폐기물 처리 허가증 또는 신고증, 긴급자동차 지정 공문 등은 미리 준비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튜닝 승인 신청 시 구조장치 구분, 신청 항목 제대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튜닝 작업 시 반드시 매뉴얼을 확인하고 해당 차종의 안전 기준에 맞도록 작업하셔야 합니다. 이 5가지는 튜닝 신청 전이나 신청 단계에서 제대로 확인하셔서 승인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 개인의 튜닝 작업은 불법이며 튜닝은 반드시 자동차 정비업자나 자동차 제작자 등을 통하셔야 합니다. 해당 튜닝 신청 방법은 단순 참고 용도이며 튜닝하고자 하는 차량의 튜닝 내역 등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튜닝하고자 하는 차량에 맞춰 튜닝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튜닝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검사소에 로그인을 한 후 튜닝 신청을 눌러줍니다. 팝업에서 안내하는 영상은 모두 시청해주시고 차량 번호,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번호 등을 입력하여 본인 인증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 소유가 아니라면 차량 소유주의 아이디로 신청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튜닝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구조장치 구분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를 일반 승합차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조장치 구분을 선택하기 전 이 화면을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을 보면서 튜닝하고자 하는 차량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시고 구조장치 구분을 잘못 선택하시는 경우 튜닝 승인 신청 취소 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셔야 하기 때문에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위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표시등 높이 제원 포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라고 하면 일반 자동차하고 다른 특징이 있죠? 바로 차량 상단에 장착되어 있는 표시등입니다. 이 표시등이 높이 제원값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확인 방법은 자동차 등록증 좌측 중간쯤을 보시면 차량의 높이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높이가 차량 상부 끝부분인지 표시등 끝부분인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처럼 표시등 끝부분이면 O로, 차량 상부 끝부분이면 X로 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전용 시트인데요. 어린이 운송용 승합 차량 중 이렇게 생긴 어린이 전용 시트가 장착된 차량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전용 시트가 장착된 차량의 경우 O, 일반 승합 자동차 시트가 장착된 경우는 X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모두 구분해 보셨나요? 이렇게 나눈 이유가 이번에 선택할 구조장치 구분 선택을 위해서인데요. 항목에 따라 구조장치 구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장치 변경과 구조 및 장치 변경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 업로드해드렸던 영상을 통해 소개를 해드렸으니 안 보셨다면 시청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조 및 장치는 길이, 너비, 높이, 중량이 재원의 허용차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 장치 변경은 재원의 허용차 이내일 때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구분했던 표시등을 살펴보면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에서 원형 혹은 일반형 승합자동차로 튜닝을 하게 되면 상단의 표시등을 탈거하게 됩니다. 표시등을 탈거하게 되면 차량의 높이가 낮아지게 되는데 이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높이 제원값이 표시등 높이를 포함하고 있다면 탈거했을 때 높이가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높이 제원값이 표시등 높이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탈거와 관계없이 높이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전용 시트입니다. 원형 일반형 승합자동차로 튜닝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어린이 전용 시트를 모두 탈거하고 일반 시트를 장착해 주셔야 하는데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에서는 승차 정원 1인의 중량은 65kg로 계산한다. 13세 미만의 자는 1.5인을 승차 정원 1인으로 본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전용 시트를 장착하고 있다면 중량의 변화가 생길 것이고 일반 승합 자동차용 시트를 장착하고 있다면 중량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설명들을 왜 해드렸는지 이제 감이 좀 잡히시나요? 네, 바로 항목에 따라 구조장치 변경, 장치 변경을 구분하여 신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총 4개의 보기가 나올 것입니다. 1. 표시등이 높이 제원값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어린이 전용 시트를 장착하고 있는 차량. 2. 표시등이 높이 제원값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일반 승합 시트를 장착하고 있는 차량. 3. 표시등이 높이 제원값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어린이 전용 시트를 장착하고 있는 차량. 4. 표시등이 높이 제원값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 승합 시트를 장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1번의 표시 등에 높이 제한 값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어린이 전용 시트를 장착하고 있는 차량의 경우 표시 등이 높이 제한 값에 포함이 되어 있어 탈거 시 높이가 감소하고 시트를 교환하기에 중량이 변경됩니다. 높이, 중량 모두 변경되기에 구조 및 장치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번에 표시 등이 높이 제한 값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일반 승합 시트를 장착하고 있는 차량의 경우 표시 등이 높이 제한 값에 포함이 되어 있어 탈거 시 높이가 감소하지만 시트는 그대로입니다. 중량은 그대로이지만 높이는 변경되기에 구조 및 장치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번에 표시 등이 높이 제한 값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어린이 전용 시트를 장착하고 있는 차량의 경우 표시 등이 높이 제한 값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높이 변경은 없지만 시트를 교환하기에 중량이 변경됩니다. 높이는 그대로이지만 중량이 변경되기에 구조 및 장치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4번에 표시 등이 높이 제한 값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 승합 시트를 장착하고 있는 차량의 경우 표시 등이 높이 제한 값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높이 변경도 없고 시트도 그대로입니다. 높이와 중량 모두 변경되지 않기에 장치 변경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1번은 구조 및 장치 변경, 2번도 구조 및 장치 변경, 3번 역시 구조 및 장치 변경, 4번만 장치 변경입니다. 튜닝하고자 하는 차량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튜닝 항목 선택입니다. 튜닝 항목 선택도 앞서 설명드렸던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해당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린이 전용 시트를 장착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 15인승에서 12인승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에 승차 인원 변경이 선택되어야 합니다. 또한 표시 등이 높이 제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높이가 낮아지기에 기타 항목도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경우는 높이가 낮아지지 않으니 선택할 필요가 없겠죠. 다음은 출고 당시 차량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첫 출고 당시 일반형 승합 자동차 상태에서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로 튜닝을 한 이후 다시 일반형 승합 자동차로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에 원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로 출고가 된 자동차를 일반형 승합 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앞선 예시처럼 원형으로 다시 튜닝하는 것이 아니죠. 애초에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였기 때문에 항목을 원형이 아닌 기타로 선택을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정리가 되었죠? 한번 쭉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표시등도 포함되고 어린이 전용 시트도 있기에 승차 장치 플러스 기타. 두 번째는 표시등이 포함되지 않지만 어린이 전용 시트가 있기에 원형 혹은 기타. 세 번째는 표시등이 포함되지 않고 어린이 전용 시트가 있기에 승차 장치. 네 번째는 표시등도 포함되지 않고 어린이 전용 시트도 없기에 원형 혹은 기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금 복잡하시죠?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만 이해하신다면 절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항목별로 나누어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튜닝하고자 하는 차량에 맞는 방법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의 경우 챕터 기능을 통해 항목별로 나누어 놓을 예정이니 신청하고자 하는 항목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조 및 장치 변경의 신청의 경우 하중 계산이 포함되어 있고 장치 변경과 구조 및 장치 변경 모두 도면 첨부 화면이 있기에 이전에 업로드해드렸던 두 영상을 필수로 시청하고 튜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입니다. 표시 등이 높이 제한에 포함이 되고 어린이 전용 시트를 장착한 자동차입니다. 해당 차량은 구조 및 장치 변경이기에 재원 변경 탭을 보시면 하중 계산과 도면 선택창이 있습니다. 먼저 하중 계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중 계산을 누르시면 앞에 팝업 창에서 알려주듯이 승용, 승합차의 경우 최대 적재량, 하대 옵셋, 하대 길이, 너비, 높이가 0으로 설정되니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가장 먼저 차중의 경우 승용, 승합에 해당하죠. 적차시 축수 또한 앞, 뒤축이 하나씩 밖에 없기에 2축 1/1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쭉 내려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크게 변경될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표시등을 탈거하기 때문에 전체 높이가 낮아지게 됩니다. 변경 후 전체 높이는 수정을 해주시고 이후 다른 내용들도 변경되는 내용이 없기에 그냥 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타이어인데요. 타이어가 출고 당시와 규격이 다르거나 튜닝을 하면서 다른 규격으로 변경을 할 예정인 경우 조회를 눌러 해당 규격을 검색해주면 되고, 규격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재원 동의를 누르시고 바퀴 수를 필수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설치, 탈거 중량 및 거리와 적차시 승차 점원 및 거리입니다. 어린이 전용 시트에서 일반 승합 시트로 변경되기에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설치 중량 및 거리입니다. 일반 승합 시트가 설치가 되죠. 추가를 눌러 기타 하중 1, 기타 하중 2, 기타 하중 3을 하나씩 추가해 줍니다. 이후 비고란에 전방 2열, 전방 3열, 전방 4열을 입력해 주시고 중량과 후축으로부터의 거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후축으로부터의 거리는 운전석 방향이 양수, 뒷 범퍼 방향이 음수입니다.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탈거 중량 및 거리입니다. 어린이 전용 시트가 탈거가 되죠. 설치
중량 때와 마찬가지로 입력을 해주시는데, 중요한 부분이 추가를 눌러보면 후방 1열이라고 적혀있는 것입니다. 해당 차량은 4열까지 있는 차량이기에 전방 4열이 후방 1열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시고 정확하게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은 적차시 승차 정원입니다. 적차시 승차 정원은 좌석 모두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를 눌러 1열부터 4열까지 만들고 승차 정원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중량이 계산되고, 후축으로부터의 거리는 앞서 입력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래의 하중 계산을 눌러주시고 위쪽의 하중 계산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타이어 부하율이 100%가 넘는 것이 없죠. 다음은 차량 중량입니다. 이 부분은 특정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증가되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의 조향륜 하중 분포율을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 이 분포율이 20%가 넘어야 합니다. 모두 확인하셨으면 이상이 없으니 아래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 위 세 가지를 확인하였는데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는 계산이 잘못된 경우이므로 입력을 잘못했을 가능성이 크니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하중 계산이 완료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면 선택 부분입니다. 우선 튜닝 전 내역과 후 내역을 적어주셔야 하는데, 만약 이전에 튜닝을 했던 차량이라면 튜닝 전 내역에 미리 적혀 있을 것입니다. 튜닝을 한 적이 없는 차량의 경우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튜닝 후 내역은 두 가지가 있는데, 기존 일반 승합차에서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그리고 다시 일반 승합차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원형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출고 당시부터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였던 경우는 원형으로 튜닝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일반 승합 땡땡인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후 전후 도면을 첨부해 주시면 되는데, 도면의 경우 자동차 튜닝 종합 지원 포털, 즉 TS 튜닝 알리고 튜닝 기술 지원, 외관도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표준 도면이기에 원하는 자료가 없는 경우 그림판이나 포토샵을 이용하여 수정하셔도 됩니다. 다운로드 받은 외관도를 하나씩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상세도, 기타의 경우 전후 외관도, 전후 도면을 제외한 나머지를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출고 당시 15인승 어린이 전용 시트를 장착하고 있는 차량이 일반 승합차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시트를 변경해야 하기에 비교 재원을 튜닝 후 내역에 입력해 주시거나 시트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성적서를 상세도에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신청 정보 확인부터는 기존 업로드되어 있는 장치 변경 혹은 구조 및 장치 변경 신청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표시등이 높이 지원에 포함이 되지만 어린이 전용 시트를 장착하지 않은 자동차입니다. 해당 차량은 구조 및 장치 변경이기에 재원 변경 탭을 보시면 하중 계산과 도면 선택창이 있습니다. 먼저 하중 계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중 계산을 누르시면 앞에 팝업창에서 알려주듯이 승용, 승합차의 경우 최대 적재량, 하대 옵셋, 하대 길이, 너비, 높이가 0으로 설정되니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해당 차량은 승차 인원 변경은 없고 높이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직접 입력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입력은 재원 대비표와 동일합니다. 해당 차량은 전체 높이만 변경되는 것이기에 전체 높이 부분에서 표시등을 탈거한 높이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로 내려 튜닝 전후 내역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전에 튜닝을 했던 차량이라면 튜닝 전 내역에 미리 적혀 있을 것입니다. 튜닝을 한 적이 없는 차량의 경우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튜닝 후 내역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기존 일반 승합차에서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그리고 다시 일반 승합차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원형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출고 당시부터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였던 경우에는 원형으로 튜닝하는 것이 아니기에 일반 승합 땡땡인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후 전후 도면을 첨부해 주시면 되는데, 도면의 경우 자동차 튜닝 종합 지원 포털, 즉 TS 튜닝 알리고 튜닝 기술 지원, 외관도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표준 도면이기에 원하는 자료가 없는 경우 그림판이나 포토샵을 이용하여 수정하셔도 됩니다. 다운로드 받은 외관도를 하나씩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상세도, 기타의 경우 전후 외관도, 전후 도면을 제외한 나머지를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신청 정보 확인부터는 기존 업로드되어 있는 장치 변경 혹은 구조 및 장치 변경 신청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표시등이 높이 지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어린이 전용 시트를 장착한 자동차입니다. 해당 차량은 구조 및 장치 변경이기에 재원 변경 탭을 보시면 하중 계산과 도면 선택창이 있습니다.
먼저 하중 계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중 계산을 누르시면 앞에 팝업창에서 알려주듯이 승용 승합차의 경우 최대 적재량, 하대 옵셋, 하대 길이 너비 높이가 0으로 설정되니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가장 먼저 차종의 경우 승용 승합에 해당하죠. 적차시 축수 또한 앞뒤축이 하나씩 밖에 없기에 이축 1곱하기 1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쭉 내려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크게 변경될 내용은 없습니다. 전체 높이에 표시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타이어인데요. 타이어가 출고 당시 규격과 다르거나 튜닝을 하면서 다른 규격으로 변경을 할 예정일 경우 조회를 눌러 해당 규격을 검색해주면 되고, 규격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재원 동의를 누르시고 바퀴수를 필수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설치, 탈거 증량 및 거리와 적차시 승차 정원 및 거리입니다. 어린이 전용 시트에서 일반 승합 시트로 변경되기에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설치 중량 및 거리입니다. 일반 승합 시트가 설치가 되죠. 추가를 눌러 기타 하중 1, 기타 하중 2, 기타 하중 3을 하나씩 추가해줍니다. 이후 비고란에 전방 2열, 전방 3열, 전방 4열을 입력해주시고 중량과 후축으로부터의 거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후축으로부터의 거리는 운전석 방향이 양수, 뒷범퍼 방향이 음수입니다.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탈거 중량 및 거리입니다. 어린이 전용 시트가 탈거가 되죠. 설치 중량 때와 마찬가지로 입력을 해주시는데, 중요한 부분이 추가를 눌러보시면 후방 1열이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해당 차량은 4열까지 있는 차량이기에 전방 4열이 후방 1열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시고 정확하게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은 적차시 승차 정원입니다. 적차시 승차 정원은 좌석 모두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를 눌러 1열부터 4열까지 만들고 승차 정원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중량이 계산되고, 후축으로부터의 거리는 앞서 입력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래에 하중 계산을 눌러주시고 위쪽에 하중 계산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타이어 부하율이 100%가 넘는 것이 없죠. 다음은 차량 중량입니다. 이 부분은 특정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증가되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의 조향륜 하중 분포율을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 이 분포율이 20%가 넘어야 합니다. 모두 확인하셨으면 이상이 없으니 아래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 위 세 가지를 확인하였는데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는 계산이 잘못된 경우이므로 입력을 잘못했을 가능성이 크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하중 계산이 완료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면 선택 부분입니다. 우선 튜닝 전 내역과 후 내역을 적어 주셔야 하는데, 만약 이전에 튜닝을 했던 차량이라면 튜닝 전 내역에 미리 적혀 있을 것입니다. 튜닝을 한 적이 없는 차량의 경우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튜닝 후 내역은 두 가지가 있는데, 기존 일반 승합차에서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그리고 다시 일반 승합차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원형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출고 당시부터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였던 경우는 원형으로 튜닝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일반 승합 땡땡인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후 전후 도면을 첨부해 주시면 되는데, 도면의 경우 자동차 튜닝 종합 지원 포털, 즉 TS 튜닝 알리고 튜닝 기술 지원, 외관도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표준 도면이기에 원하는 자료가 없는 경우 그림판이나 포토샵을 이용하여 수정하셔도 됩니다. 다운로드 받은 외관도를 하나씩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상세도, 기타의 경우 전후 외관도, 전후 도면을 제외한 나머지를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출고 당시 어린이 전용 시트를 장착한 15인승 차량이 일반 승합차로 튜닝을 하는 경우에는 시트를 변경해야 하기에 비교 재원을 튜닝 후 내역에 입력해 주시거나 시트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성적서를 상세도에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신청 정보 확인부터는 기존에 업로드되어 있는 장치 변경 혹은 구조 및 장치 변경 신청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표시등이 높이 전에 포함되지 않고 어린이 전용 시트도 장착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장치 변경이기에 재원 변경 탭을 보시면 다른 차량들과는 다르게 재원 대비표와 도면 입력이 있습니다. 먼저 재원 대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크게 변경될 내용은 없습니다. 전체 높이에 표시등 높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위쪽은 그냥 두시고 가장 아래에 튜닝 전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전에 튜닝을 했던 차량이라면 튜닝 전 내역에 미리 적혀 있을 것입니다. 튜닝을 한 적이 없는 차량의 경우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튜닝 후 내역은 두 가지가 있는데, 기존 일반 승합차에서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그리고 다시 일반 승합차로 튜닝을 하는 경우에는 원형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출고 당시부터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였던 경우는 원형으로 튜닝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일반 승합 땡땡인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후 전후 도면을 첨부해 주시면 되는데, 도면의 경우 자동차 튜닝 종합 지원 포털,
즉 TS 튜닝 알리고, 튜닝 기술 지원, 외관도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표준 도면이기에 원하는 자료가 없는 경우 그림판이나 포토샵을 이용하여 수정하셔도 됩니다. 다운로드 받은 외관도를 하나씩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상세도, 기타의 경우 전후 외관도, 전후 도면을 제외한 나머지를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신청 정보 확인부터는 기존 업로드되어 있는 장치 변경 혹은 구조 및 장치 변경 신청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튜닝 신청 중 어린이 운송용 승합 차량을 일반 승합차로 튜닝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튜닝 신청 방법이 다른 튜닝 신청에 비해 조금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까지 업로드해드렸던 영상들을 시청하시다 보면 관련 내용이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튜닝 작업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개인이 할 수 없고, 자동차 정비업자나 자동차 제작자 등을 통해 튜닝 작업하셔야 한다는 것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튜닝은 안전한 튜닝입니다. 안전한 튜닝은 TS와 함께. 지금까지 자동차 튜닝처 김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